안녕하세요. 혹시 문득 진짜 나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거울 속에서 보는 이 얼굴, 또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떠도는 생각들, 이게 정말 나의 전부일까요? 오늘 불교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진짜 나를 찾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여행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죠. 나는 누구인가? 이건 그냥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또 원하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불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우리 안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왼쪽의 불성이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짜 모습, 즉 참나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심신은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바로 이 몸과 마음을 말해요.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이 심신은 진짜 나, 즉 불성을 잠시 담아두는 그릇이나 잠깐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는 불성이고 심신은 그걸 표현하는 도구인 셈이죠. 그럼 불성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계속 모양을 바꾸면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 본질인 바닷물 자체는 그대로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계속 변하지만 그 모든 걸 알아차리고 경험하게 하는 근원적인 존재, 그게 바로 불성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평생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이 심신은 뭘까요? 불교에서는 이걸 영원한 실체로 보지 않아요. 여러 부품들이 조립된 자동차처럼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잠시 존재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나임, 불성이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잠시 빌려 탄 자동차 같은 거죠. 우리가 흔히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결국엔 뭔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려는 의지를 내는 것들의 연속적인 흐름이에요.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일 뿐 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돌멩이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자,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알던 것과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당연히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불교의 핵심 개념인 공이 등장합니다. 이게 비어있다는 뜻이라서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로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잠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라는 아주 깊은 통찰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궁하다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자체까지도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게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죠? 바로 인연과보의 법칙 때문입니다. 공하기 때문에, 즉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은 서로가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주는 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통찰 아닌가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제 삶에 달라질까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는 바로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온갖 욕심, 집착, 판단, 망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평소 마음 상태 말이죠. 이 시끄러운 마음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끼어서 본래 맑고 평화로운 우리 안의 불성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가리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이 평상심을 되찾는 겁니다. 평상심이 뭐 대단한 걸까요? 아니요. 그냥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온갖 잡념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마음, 아주 단순하고 고요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평상심이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죠? 배고플 땐 그냥 밥 먹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고
졸릴 땐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걱정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뒤척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그 일에 100% 몰입하는 것. 그게 바로 평상심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개념들이 정말로 내 것이 되면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를 온갖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그물이고 지금의 나 역시 그 수많은 연결 덕분에 존재한다는 걸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엔 내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되고요. 마침내는 나를 존재하게 해준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확장되는 거죠. 자, 오늘 함께한 여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진짜 나는 이 몸이나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원한 불성이라는 것. 둘째,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하다는 것. 셋째, 진정한 평화는 온갖 잡념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평상심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깨달음은 결국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지금 이 모든 걸 경험하는 주체가 여러분의 몸이나 생각이 아니라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화면을 보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